김나리는 경기도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부터 기온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듯했지만 그녀는 늘 그렇듯 학교로 향할 준비를 했다. 버스를 탈 돈이 없어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30분이 정해진 일상이었다. 그 길은 매일 버거운 시험 같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견디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방을 들고 좁은 길을 따라 나서던 나리는 갑자기 시선 한쪽 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풀숲 속에서 다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가 걸린 건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 사람이었다. 낯선 공포가 순간적으로 스쳤다. 얼마 전 뉴스에서 쓰러진 척하다가 여학생을 습격하는 사건이 보도된 적이 떠올랐다. 이 길은 오직 학생 몇 명만이 이용하는 한적한 길이었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치고 나왔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자 또 다른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만약 정말로 쓰러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 시간에 이 길을 지나는 건 자신밖에 없을 확률이 높았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묵직한 책임감이 고개를 들었다. 도망치듯 지나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발길을 돌렸다. 풀을 헤치며 다가가자 그곳에는 백발의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호흡은 거칠었고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아침부터 이렇게 더운데 혹시 열사병일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다. 나리는 주머니를 더듬어 냉동실에서 얼려온 물병을 꺼냈다. 그리고 오래전 어머니 제사 때 몰래 가져와 지니고 다니던 작은 소금 사탕 하나를 함께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챙겨둔 작은 보관품이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목울대가 움직이며 삼키는 소리가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겨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맙다는 마치 울음 섞인 듯한 목소리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리는 다시 사탕을 내밀었다. 염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노인은 미안하다는 짧은 말과 함께 받아들였고 조금씩 표정이 풀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생겼다. 그는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나리도 굳이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그저 같은 동네에 산다고만 전했을 뿐이었다. 대화는 단순했지만 그 순간 나리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었다. 아직 몸은 무거워 보였으나 눈빛은 조금 가라앉은 듯했다. 나리는 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학교에 늦을 수 있었기에 인사를 하고 길을 재촉했다. 몇 걸음 걸은 뒤 뒤돌아보았을 때 이미 노인의 모습은 풀숲 너머로 사라져 있었다. 하늘은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리의 발걸음은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교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 공간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에도 이상하게도 그날은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울림을 느꼈고 그것이 마음 한 구석을 흔들어 놓았다. 이 만남은 단순히 길 위에서 벌어진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앞으로 그녀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첫 장면이었다. 학교라는 공간이 얼마나 차갑고 숨 막히는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던 날이었지만 그날 아침의 경험은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온기를 증명해 주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학교에 도착한 순간부터 반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모든 대화는 다가올 수학 여행 이야기로 가득했고 교실 안은 들뜬 목소리들로 넘쳐났다. 이번에 가는 곳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였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장소였기에 친구들은 서로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탈지, 어떤 기념품을 살지, 같은 옷을 맞춰 입을지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리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며칠 전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을 때 대답은 단호했다. 돈이 없고 적립금도 따로 낸 적이 없으니 포기하란 말이었다. 그 순간 나리는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듯했다. 하지만 이미 친한 친구와 함께 가자고 약속까지 해버린 터였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주변에선 웃음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디즈니 영화 속 캐릭터 모자를 꼭 사겠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단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자며 흥분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나리의 귀에는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와도 그녀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밤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아버지는 소파에 앉은 채 대화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 나리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단 한마디로 잘라냈다. 미안하다. 돈이 없다는 말이었다. 더는 말할 기운도 없어 보였고 결국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났다. 집안에는 켜진 불빛조차 없어 적막감이 더욱 선명했다. 나리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함께 다니기로 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교실에 들어선 순간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반의 중심에 서 있던 강미래가 곧장 목소리를 높였다. 여행에 갈 수 있느냐고 대놓고 묻는 것이었다. 주변 학생들이 힐끔거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나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가지 못한다고 단순히 그 사실만 말했다. 그러자 미래는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말했다. 역시 가난하니까. 한부모 집안이니까 그렇다는 식이었다. 곁에 있던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교실은 금세 조롱의 기운으로 물들었다. 나리는 손끝으로 교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떨웠다. 몇 번이나 꿰매서 더 이상 매끈하지 못한 교복 자락이 오늘따라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순간 유일하게 마음을 나눴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같이 가자며 웃던 친구였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다. 나리는 그 친구가 자신에게 실망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자신이 가난해서, 자신이 아무 힘이 없어서 결국 약속을 어기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 웃음과 수군거림은 결국 나리를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다. 참아내던 숨이 터져 나올 것 같아 교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비쳐 있었다. 그것이 자신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표정 속에 담긴 건 오직 절망뿐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나리는 억지로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학 여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상처였다. 다가올 일정은 모두에게 기대의 대상이었지만 나리에게는 스스로가 소외된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낙인이었다. 그 순간부터 학교는 더욱 숨 막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지만 교실 전체가 자신을 조롱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듯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좁은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났고 메시지 창은 비어 있었다. 여행에 대한 대화가 계속 오갔을 텐데 이제는 그 안에 끼어들 수 없었다. 나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자책했다.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었고 나리는 부엌에 놓인 차가운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 속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져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하게도 포기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다.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단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이해를 받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그것은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불씨였다. 나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교과서를 바라보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듯했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롯데월드의 풍경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자신이 가지 못할 장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할 추억. 그러나 동시에 언젠가는 꼭 벗어나고 싶다는 결심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다. 그 밤, 창밖에서는 여전히 여름의 더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나리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은 채였다.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짐을 안고 그녀는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교실로 들어선 순간부터 나리에게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제의 조롱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강미래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곧이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냈다. 수업 종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사라졌다고 외쳤다.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학생들의 시선은 일제히 나리를 향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이 필요하다는 낙인이 이미 찍혀 있었고 어제 여행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힌 직후였다. 미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리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웃음을 삼키지 못하는 주변의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말은 사실처럼 퍼져나갔다. 나리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부정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교실을 채운 소음 속에서 그 말은 공기처럼 흩어졌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몇몇은 비웃음을 지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내뱉을수록 더 의심을 살 뿐이라는 두려움이 따라왔다. 그때 담임교사 박 선생이 교실로 들어왔다. 나리는 잠시 안도했다. 드디어 어른이 상황을 바로잡아줄 거라는 희망이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다. 박 선생은 늘 그렇듯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래와 그 무리의 얼굴을 살피며 억지 미소를 지었고 나리를 교실 밖으로 불러냈다. 복도에서 들려온 그의 첫마디는 신뢰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지? 라는 질문은 이미 의심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답이 정해져 있다는 냉담함이 비쳤다. 나리는 억눌린 채 고개를 끄덕이며 부정했지만 마음 깊숙이 그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과 후까지 기다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하루 종일 복도와 교실 사이를 오가며 고립된 상태로 시간을 버텼다. 친구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가끔 들려오는 속삭임은 그녀를 죄인으로 몰아갔다. 해가 기울 무렵 마침내 교무실로 불려 들어갔다. 그러나 기다리던 결과는 허무하기만 했다. 미래의 휴대폰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오해였다며 박 선생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입가에는 형식적인 사과가 걸렸지만 진심은 없었다. 그는 귀찮은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안도감만 드러냈다. 나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과라는 말이 공허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 담긴 태도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도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진실이 뚜렷하게 다가왔다. 학교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다. 울어봤자 바뀌는 것은 없다는 걸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감정은 더 이상 터지지 않았다. 무너져야 할 시점조차 지나간 듯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텅 빈 거실에는 아버지의 그림자조차 없었고 전자레인지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만이 그녀를 맞았다. 식탁 위에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리는 그것이 아버지 몰래 모아둔 돈에서 빠져나온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아르바이트 월급은 생활비와 월세로 들어가기에 그 작은 돈마저 사실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흔적일 뿐이었다. 그 돈은 무언가를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존재 자체를 증명하고 싶었던 무의식적인 발버둥에 가까웠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리는 스스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표시를 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르바이트하러 가는 길에 정비소 앞을 지나쳤다. 엔진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고 낯선 검은 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차 옆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다. 경기도 외곽에서 마주쳤던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는 차 보닛에 손을 얹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짧지만 강렬한 장면으로 남았다. 나리는 발걸음을 멈췄다. 노인이 천천히 돌아보았을 때 두 시선이 마주쳤다. 나리는 본능적으로 인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일었다. 며칠 전 자신이 건넨 물과 사탕이 떠올랐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순간 억눌렸던 감정과 불안은 새로운 긴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억울함과 집에서의 공허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섞였다. 나리는 다시 길을 걸어갔지만 마음속에선 묵직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으나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향하던 길, 나리는 다시 한번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다. 정비소 앞에 멈춰선 검은 차 옆에서 모자를 벗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인이 바로 며칠 전 풀숲에서 마주쳤던 유광석이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고 나리는 놀람과 동시에 어색하게 답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며칠 전 건넨 물과 사탕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리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 속에는 생기가 없었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눈빛은 쉽게 드러나 보였다. 유광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고, 혹시 시간을 내어 차라도 마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르바이트에 늦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실 누군가와 오래 머무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그렇구나 하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비쳤다. 짧은 대화 끝에 유광석은 그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을 물었다. 나리는 망설이다가 수원에 있는 벼라 고등학교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유광석은 잠시 눈을 감더니 자신이 유광석이라고 소개했다.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스쳐 지나갔다. 나리는 그저 예의상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만 마음속에는 낯선 파문이 일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순간 나리는 낮게 중얼거렸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그 말은 자신도 모르게로 나온 콜론 고백에 가까웠다. 유광석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것이 참 외로운 일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칠고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강미래와 친구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나리와 유광석을 번갈아 보며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저거 봐, 진짜 아르바이트로도 부족해서 할아버지랑 거래하는 거 아냐? 라는 말이 그대로 공기 속에 퍼졌다. 곧이어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사진이 찍히는 순간 나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미래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수학 여행에 가고 싶어서 별짓 다 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함께 있던 친구는 사진을 당장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떠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나리의 가슴을 죄어왔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내뱉은 말은 단 하나였다. 그만하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비웃음과 함께 가볍게 흩어졌다. 나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몸을 돌려 그대로 달려나갔다. 귓가에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 울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유광석은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굳건히 변하고 있었다. 미래와 친구들은 끝까지 가볍게 웃으며 떠나갔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 나리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현실,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교실,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까지 퍼질 수치심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광석은 잠시 자리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차로 돌아갔다. 조수석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치고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켠 그는 몇 개의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간단한 인사를 건네고 곧장 물었다. 지금 벼라 고등학교의 교장이 누구인지. 짧은 대답을 들은 뒤 그는 알겠다고 응수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유광석은 빈 스포츠 음료병을 바라보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병은 며칠 전 나리가 건네준 바로 그 물이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을 스스로에게 각인하듯.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계획은 굳어지고 있었다. 오래전 교육계에서 몸담았던 경험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 겹쳐지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아이들이 방치되고 어른들이 외면하는 학교의 공기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리는 그날 밤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손끝에는 아직도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맴돌았다. 웃음을 참지 못하던 얼굴들이 떠올랐고 그 속에서 자신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며칠 전 풀숲에서 건넨 물 한 병과 사탕 한 알이 떠올랐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녀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유광석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리 역시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마주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예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전교생이 강당에 모이라는 방송이 나왔다. 보통은 따분한 안전교육이나 행사 준비가 대부분이었기에 학생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 강연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다. 누가 오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자리에 앉은 학생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지루하다는 투정이 흘러나왔다. 마이크를 잡은 진행교사가 오늘 강연자를 소개했다. 과거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전국 여러 학교를 다니며 강연을 이어온 유광석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다. 강당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나리는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며칠 전 풀숲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단상 위에 오른 유광석은 천천히 인사를 했다. 그는 말을 서두르지 않았다. 학생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자 차츰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순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다. 학교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는 학생들 몇 명을 지목해 직접 물었다. 이 학교가 좋다고 솔직히 대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처음 지목된 학생은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고 두 번째 학생은 주변 눈치를 보며 그저 평범하다고 답했다. 분위기가 애매하게 흐르던 그때 세 번째로 불린 이름이 김나리였다. 강당은 순간 술렁였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비아냥거렸고 다른 이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속삭였다. 나리는 자리에 앉은 채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결국 천천히 일어섰다. 유광석은 다른 말 없이 단지 나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교실에서 늘 무시당하던 나리였지만 그 시선은 달랐다.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으로 내 생각을 말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다. 여행비가 없어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던 순간, 교실에서 퍼져나간 비웃음, 휴대폰 도난 누명을 썼을 때의 억울함,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절망, 동시에 풀숲에서 낯선 노인에게 건넨 물 한 병이 떠올랐다.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 모든 기억이 뒤엉킨 채 결국 그녀의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다. 이 학교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고, 매일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돈이 없어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친구와의 약속도 지킬 수 없었다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난하기 때문인데도 늘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몰린다고. 강당은 술렁거렸지만 나리는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도 돌아온 것은 형식적인 말뿐이었고 결국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이곳에선 울어도 소용이 없고 조용히 버티는 아이일수록 더 방치된다고. 마지막까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순간의 침묵이 강당을 채웠다. 그 조용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누구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무게였다. 몇몇 학생은 고개를 떨구었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당연시되던 교실의 공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유광석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나리에게 고맙다고 했다. 용기를 내어 말해준 덕분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단상에서 교사들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아이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내야만 했는지, 어른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나리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고 그 진심이 공기 속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강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웃음과 장난으로 가득 차던 자리에서 이제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든 분위기를 흔들어 놓은 것이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할 것임을 나리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나리의 말이 끝난 직후 아무도 웃지 않았고 속삭임조차 사라졌다.
몇몇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순간 유광석은 마이크를 쥐고 담임 교사 박 선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박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날 듯하다가 몸을 굳혔다.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더듬거리며 변명 같은 말을 내놓았다. 자신은 지켜보고 있었다고? 무심했던 것은 아니라고. 다만 학생들 사이의 관계 문제라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웠다고. 그러나 유광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켜본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너져가는 아이를 두고 침묵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박 선생은 얼굴빛이 변했고 다른 교사들 역시 숨죽인 채 자리를 지켰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교장에게 다가와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속삭였지만 교장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덮어두는 것이 더 해롭다는 말과 함께 유광석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때 강미래가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친구가 없는 건 자기 탓 아닌가요? 집이 가난하니까 도둑으로 몰린 것도 사실이고 학교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걸 남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 아닌가요? 순간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다. 일부 학생들은 그녀의 말에 동조하듯 웅성거렸지만 대다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광석은 잠시 미래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연히 그런 환경에 태어났을 뿐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낮춰도 된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남의 사정을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채 조롱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래의 얼굴은 붉어졌다. 억울하다는 듯 숨을 몰아쉬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광석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 학생은 낯선 노인을 마주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힘들면서도 먼저 베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다운 선택입니다. 반대로 네가 한 건 단순히 두려움의 발현일 뿐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리는 단상 위에서 오가는 말들을 바라보며 손끝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실감.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유광석은 다시 학생 전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가만히 있는 게 편하죠. 못 본 척하면 당장 내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김나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점수나 서열을 겨루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살아갈 여러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배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말이 끝나자 강당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코끝이 빨개진 학생이 소매로 눈물을 훔쳤고 몇몇 교사들도 눈을 피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침묵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나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앉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참았다. 눈물이 흘러도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든 지켜보지 않든 상관없이 이제는 스스로 앞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날 강당을 가득 메운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하던 목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과 깊은 생각이 자리를 차지했다.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어른들은 단상 위 노인의 눈빛을 피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여운은 오래 남았다. 나리는 여전히 가슴이 떨렸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받았다는 감각을 느꼈다. 믿어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교실과 학교를 지배하던 공기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학교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강당에서 있었던 일은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 조롱하던 목소리는 줄어들었고 나리를 향한 시선도 전과는 달라졌다. 여전히 완전히 따뜻해진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대놓고 비웃는 일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나리의 마음속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을 버티고 있었고 변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영어 수업이 끝난 직후였다. 교실 문 앞에서 한 교사가 나리를 찾았다. 서 선생이 불렀다는 전갈이었다. 교무실로 향한 나리는 의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교무실 한쪽 구석에서 서 선생은 몇 장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리를 보자 바로 자리에 앉게 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었다. 진심이 묻어 있었다. 나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서 선생은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다. 등록금 감면 신청서와 장학금 안내문이었다. 진심으로 네가 조금 더 편히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였다. 나리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가슴 깊숙이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을 보살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힘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생활비로 모두 내놓던 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물론 집안 사정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서 선생이 알려준 절차 덕분에 일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었다. 남은 돈은 오롯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쓰고 싶었다. 처음으로 노트북을 마련했다. 오래된 중고 제품이었지만 나리에게는 세상을 새롭게 여는 창과 같았다. 진학 정보를 찾아보고 대학의 입학 요강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저축 통장에도 작은 금액이 차곡차곡 쌓였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목적을 가진 돈이라는 점이 달랐다. 그 목적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이었다. 나리는 매일 조금씩 그 발판을 다지고 있었다. 집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짧게 쓰인 문장은 단 하나였다. 장학금 받았다니 다행이다. 고맙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나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버지가 비록 서툴지만 자신의 노력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벅찰 수 없었다. 학교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다. 여전히 수학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오갔지만 나리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은 사라졌다.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것이 진심이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적어도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으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점이 컸다. 시간이 흘러 나리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점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뚜렷해졌다. 아이들이 힘들어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차원을 넘어 지금까지의 삶이 만들어낸 결심이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쉽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했고 여전히 가게 사정은 팍팍했다. 그러나 나리는 더 이상 무기력에 잠기지 않았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실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아직 작고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꺼지지 않는 불씨였다. 나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매일을 살아냈다. 언젠가 진짜 교사가 되어 누군가에게 같은 불씨를 건네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그날 이후로 나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겁지 않았다. 학교로 향하는 길도 아르바이트로 가는 길도 모두가 자신만의 의미로 채워지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움켜진 작은 희망이 이제는 분명한 길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나리는 일부러 조금 먼 길을 택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을 지나며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처음 유광석을 만났던 곳, 풀숲에 쓰러져 있던 그의 모습, 그리고 작은 물 한 병과 사탕 하나가 이어준 인연. 길가에 허리를 굽히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밀짚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은 채 땅을 다듬고 있는 사람, 바로 유광석이었다. 오랜만입니다. 나리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얼굴을 들어 환하게 웃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리는 준비해온 가방을 옆에 내려두며 소식을 전했다. 대학에 합격했고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걷게 되었다고. 유광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깊은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제는 내가 내게 준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말 함께였다. 나리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과거의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빛으로 덮이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 후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고 임용 준비도 고된 과정이었다. 그러나 나리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가 되었다. 첫 해부터 업무는 버거웠다. 아이들끼리의 다툼, 학부모들의 불만, 끝없이 쏟아지는 서류.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버텼다.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누구를 위해 서 있어야 하는지 기억했기 때문이다. 교단에 설 때마다 나리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순간, 모두가 침묵했던 교실, 그리고 유일하게 목소리를 들어주었던 사람. 그 기억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을 바꾸어 주었다. 사소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작은 불편함에도 귀 기울이려 했다. 몇 해 뒤 나리는 유광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향년 86세.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제자와 동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생전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의 삶 자체가 교육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나리는 눈물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짧게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어느 날 오후 교무실 창가로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는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서 있었다. 소매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학생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학생 앞에 다가섰다. 두 눈을 마주한 순간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교실에서 외면당하던 소녀, 믿어줄 어른이 없어 숨죽여 울던 날들. 나리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괜찮아. 나는 내 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해줘. 학생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졌지만 나리는 끝까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리의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타오르던 작은 불씨가 이제는 확실한 불빛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생을 바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불빛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은 결코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 단 한 번의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나리는 학생을 향해 미소 지었다. 교실 밖으로 저무는 빛이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이제는 건네줄 차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어짐 속에서 새로운 세상은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약하다. 그러나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모일 때 비로소 세상은 견딜만해진다. 그것이 나리가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느껴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켜보고 기억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삶은 늘 쉽지 않고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단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곁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채널은 그런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아래에 소중한 의견과 느낀 점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